같이.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파트. 생물 파트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모르는 건 이런 류의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 원래 처음 하면 다 어렵잖아. 맞죠? 하다못해 연애도 처음 하면 어렵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처음 하면 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이런 류의 글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량이 많은 글에 대한 정보 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 독해 공부의 포인트지. 우리가 독서 지문 공부, 독서 공부라는 게 그냥 글을 읽고만 해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오늘로 따지면 4주차인데 이미 앞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 정보량이 많은 글을 잘 못 읽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었냐면 보통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형무상의 경우를 읽어. 읽긴 읽었어. 읽긴 읽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갑자기 막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냐. 정보의 중요도를 못 따지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맞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연동되는 건데, 결국은 정보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이런 거예요. 아니, 처리 못하는 이유, 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리 못한다는 개념이 뭐냐. 처리 못한다는 개념 이런 거는 읽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지. 소위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머리에서 튕긴다고. 읽었는데 계속 튕겨.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튕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있다. 그게 이런 거지. 맞지? 이건 기본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없이 잘할 수 있는 글이면 우리가 여기 안 만났겠지.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이유는 이게 안 되니까 만나는 거잖아. 그래 해야 돼.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거 하는 걸 되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읽을 때 메모를 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잖아. 뭘 들어. 예를 들어 영어도 그렇잖아. 영어 듣기 할 때 메모해 안 해? 안 하나? 안 해? 그럼 잘하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잘 못하잖아? 그럼 뭐해? 메모한단 말이야. 아, 여기 핵심어가 이거구나.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중요한 정보를 해. 예를 들면 투자 정보 뭐 이런 걸 아주 극비리의 투자 정보를 소개를 하는 거래. 근데 빨리 하고 넘어갈 거. 빨리 하고 넘어갈 테니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준다고 해. 그럼 나 뭐해? 준비한다고. 뭘 준비해? 펜하고 메모지 준비한다. 그런 투자 정보를 할 때는 투자 정보니까 메모지하고 펜이 필요하고, 이건 투자 정보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나?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 내가 처리하기가 감당이 어려워. 그럼 뭐 해줘야 돼? 해줘야지. 당연한 거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다만 어느 단락은 내가 메모하고 정리할지, 어느 단락은 그냥 넘어갈지는 본인의 실력으로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 해줘야지. 그래서 모든 단락을 다 할 필요 없다. 자기가 안 되는 단락은 한다. 예를 들면 여기로 따진다면 뭐 두 번째, 네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 좀 정보가 많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 좀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정보 처리 방법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표시를 하든 자기 흔적을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보량이 많은 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서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시고 일단 이제 오늘 요거에 맞춰서 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건 본인들이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본인이 안 해. 그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라고 계속 얘기할 건데 그렇다고 내가 뭐 뚫고 뺄 수는 없잖아. 본인들이 하시고. 그리고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게 어떤 사람은 어떤 지점에서는 잘 읽는데 어떤 지점은 못 읽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자기가 안 돼? 그러면 겸허하게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해줘야지.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럼 본인들은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 알겠죠? 자 이제 이걸 볼 건데 그래서 내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계속 했던 건데 결국은 글의 화제와 초점을 잡는 거다.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따지는 기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글을 쭉 읽어가면서 아 이게 이 내용이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글을 이제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 거라고요. 자, 이 글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단락을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5번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소, 양과 같은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여기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밑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걸 왜 밑줄 하느냐? 우리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밑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일어나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한테 왔는데 지금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온다고. 아이, 네. 이 영상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까먹었어. 이 문장의 밑줄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빨리 느낌을 알고 다음에 읽을 때도 써먹어야 되는데 이 왜 여기다 밑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을 잘 읽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끊어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비롯한 동물에다 밑줄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수업의 포인트인데 설명 대상의 범주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업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맛을 볼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문에서 한번 이걸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내 그 수업 듣다 보면 이거 정말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데 좀 지나서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설명 대상의 범주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상위 개념이에요? 사람이 상위 개념이에요? 동물이 상위 개념이에요? 사람이 상위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동물이 상위 개념이야? 사람이 상위 개념이에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에 속해요? 동물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범주를 확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글은 기본적으로 사람만 다루는 게 아니고 동물을 다룰 건데 동물 아래 뭐와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낯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잖아요. 범주를 구분해요. 구분하면 뭐부터 확인하는 거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차이점부터 확인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공통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동물이 무엇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냐? 탄수화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얘도 탄수화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얘도 탄수화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잡혀요? 설명 범위가 잡힌 거예요. 아, 탄수화물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동물을 다루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게 있다. 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 간에 뭐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비로소 차이점을 보라는 얘기예요. 구분을 하는 건 상위 개념으로 공통점을 묶어놓고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나오면서 정보가 파생될 때 차이점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해 공유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작에서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거기 비섬유소에다 체크 한번 해볼래요? 이 비섬유소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2번 문장에 나와 있는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로 구분된다 할 때 그 섬유소 비섬유소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탄수화물이 두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비섬유소, 섬유소. 그러면 공통점 먼저 탄수화물 잡아놨죠? 그리고 하유항모로 하면서 차이점 보는 거라고요. 근데 섬유소는 인간은 얘를 체내에서 합성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자에 흡수해서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죠.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체내 합성효소. 자, 효소라고 합시다. 효소를 이용해서 이 탄수화물을 뭐로 분해하고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그리고 그 분해한 결과물이 포도당을 뭐로 이용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자, 1번 문장 다시 보세요. 1번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뭐 한다고요? 이용한다고요. 맞죠? 그럼 이게 이거예요. 동의해? 그러면서 3번 문장 전체를 괄호 묶으세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셀룰로스 이꼴 섬유소 요거 같은 단어죠. 그러면 섬유소하고 셀룰로스는 상호 호환해서 계속 쓸 겁니다. 생각하시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뭐를 합성하지 못한다고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차이점 나네. 봐요. 비섬유소는 이용하는데 섬유소는 뭐 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이게 뭐죠? 이게 봐요. 공통점 탄수화물 묶어놓고 하의 항목인 비섬유소, 섬유소 나눈 다음에 차이점. 그래서 차이점의 포인트는 뭡니까? 효소가의 유무죠.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를 생각했냐면 이 글이 단순히 사람만 다루는 그런 아니다. 뭐를 다룰 거다? 사람이 아닌 존재도 다룰 거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존재와 사람 사이에 뭘 봐야 돼요? 차이점.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읽을 때는 뭐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차이점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그죠? 찾아봅시다. 그게 5번 문장. 그래서 내가 거기다 밑줄한 거예요. 봐요. 그러면 보세요. 얘도 섬유소하고 비섬유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자, 섬유소를 얘기하는데 뭐는 똑같다고 했어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건 똑같다. 맞죠? 효소 합성 안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지만 섬유소, 비섬유소를 모두 뭐 할 수 있다?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하위 항목으로 내려오면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추기 동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사람과 반추기 동물 간의 차이. 효소는 없지만 얘는 뭐 할 수 있고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얘는 뭐 할 수 없다?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차이. 그렇죠? 그럼 보세요. 잡았지. 그럼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돼? 다음 뭐 얘기해야 돼?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잘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해요? 첫 번째, 아씨, 난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글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만약에 글을 쓴다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맞죠? 어떻게? 쟤는 나하고 다른데 어떻게 잘하지? 그럼 보세요. 어떻게? 그쵸?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람과 반추의 동물 간의 핵심 차이. 맞아요. 이게 뭐예요? 화제와 초점
초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화제하고 초점을 잡아놔야 돼. 잡아놔야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고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쓰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도 그 어떻게와 관련된 지점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됐죠? 그 다음 아까 내가 걸어놓고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얘기하고 가죠. 왜 이런 거 있죠? 자, 과정은 읽을 때 어디에 맞추고 읽으라고 했죠? 기억나요? 과정 어디에 맞춰놓고 읽으라고? 근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한 세 번째 얘기한 거니까 기억하면 됩니다. 과정은 항상 목적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3번 문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3번 문장에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요소를 이용하여 끊고요. 곡류의 녹말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포도당 분해 끊고요. 이를 소장자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고 했죠? 에너지원 이용 끊어요. 효소, 포도당 분해, 에너지원 이용. 이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에너지원 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보는 다 어디다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에너지원에다 포인트 맞춰서 보는 거예요. 누가? 사람은 동물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맞죠?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거잖아. 네? 누가? 그래, 사람 또는 반추이동물.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반추이동물. 반추이동물이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없이, 효소 없이. 됐죠? 그래서 화제하고 일단 초점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첫 문장 가보세요.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 번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미생물에다 체크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6번 문장을 읽어가면 미생물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동의하죠? 그럼 이 미생물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과 대응시킬 수 있습니까? 이 역할을 한다. 동의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얘들은 이용하지? 효소도 없는데? 했는데 6번 문장이 느닷없이 뭐가 던져졌어요? 미생물이 딱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얘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뭐가 가능해요? 추론이 가능해요. 추론해놓고 맞으면 땡큐, 안 맞으면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죠? 가봅니다. 반초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끊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나와야 돼요? 생리적 특성. 잠깐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없이 글을 읽으면 죄악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궁금한 건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입니까? 아니면 미생물에 의한 에너지 이용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은 생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뭐가 많아지는 거냐면 암기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 특성? 생리적 특성 중요할 것 같아.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부터 생리적 특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궁금한 건 우리가 생리적 특성이 아니고 그래서 미생물이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그럼 생리적 특성은 뭐만 해줘야 돼요? 쭉쭉쭉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게 정보에 뭐를 따지는 거라고?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생리적 특성은 그러니까 뭐예요? 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됐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중 피부로 박터 숙신호제, 요 F입니다.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 나왔네요. 섬유소를 분해하는 거. 여기 보세요. 보세요. 섬유소 분해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근데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뭐는 없다고요? 효소는 없다고요. 대신 뭐가 있다고? F가 있다고. 그럼 F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F 볼까요? 자, F 가봅시다. 그러면 얘의 다양한 생리적 특성이 나올 건데 그 생리적 특성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생리적 특성 중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한 정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9번 문장.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오케이, 됐네요. 얘가 섬유소를 뭐 한다고요? 분해한다고요. 그래서 뭐로 만든다고? 포도당으로 만든대요. 자, 포도당 봤어.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포도당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좀 더 합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끊어요. 이게 뭡니까? 생리적 특성. 맞죠? 이게 생리적 특성이잖아요. 얘가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리고 그 포도당을 자신의 뭐로 이용한다고?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고요. 자신의 이용해서 생장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생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추의 동물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뭐로 쓰는 거?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 근데 이걸 잘 읽어보세요. 이게 에너지원이지. 근데 이게 에너지원은 F, 즉 미생물 거예요? 아니면 반추의 동물 거예요? 문장을 잘 보세요. 누가 이용한다고요? 그래, 거기 문장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봐요. 네, 잠깐 나봐요. 우리가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실력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나오면 주어 서술을 맞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다시 문장을 보세요. 다들 뭐라고 대답했냐면 반추라고 했단 말이죠. 실제로 주어가 반추인지 보세요. 그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F는 섬유소를 부재하는 그 8번 문장입니다. 대표적인 미생물인데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이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이 구조가 뭐죠? 셀룰로스의 구조죠? 셀룰로스의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켜서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가 뭐죠? 미생물이죠. 미생물은 이 포도당이 뭐예요? 이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자신이 누굽니까? 그렇죠. F, 세포, 내 대사 과정을 거쳐 뭐로 이용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그럼 이 에너지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F잖아요. 맞죠? 아직 누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다 뭐 할까요? 동그라미, 별표, 세모, 네모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실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끌고 내려서 글 읽은 것 뿐이에요. 다만 나는 뭐를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읽었다. 이게 화제니까. 그래서 화제가 중요해요. 화제를 놓치면 글이 어려울수록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뭐를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되지. 그렇죠? 그러면 미생물이 쓴다는 얘기구나. 아직 뭐가 아니야? 반추의 동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읽어줘야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세자로 바꿔봐. 5자. 세자로. 5자. 그렇죠. 이건 생리적 특성입니다. 끊임없이 글을 뭐 하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라. 그럼 뭐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 돼? 반추의 동물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까지 계속 읽어줘야 된다. 자, 갑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 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 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 이 아세트산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대사 산물. 우리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11번 문장 가겠습니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반추의 동물이 에너지원으로 뭐 도대체 어떻게 이용한다 이 얘기예요. 반추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 다른 말로 바꾸면 대사산물은 반추 동물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 합성한다. 나왔네. 아, 이렇게 생장하는데 생장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똥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대사산물. 우리 대사산물로 뭐예요? 똥 오줌 싸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미생물은 이 대사산물로 뭐를 배출하느냐? 두 가지를 배출하는 거예요. 아세트산과 숙신산. 맞죠? 아세트산과 숙신산이 나오는데 그 중 아세트산은 반추동물로 직접 흡수돼서 얘가 반추동물에 뭐로 쓴다? 에너지로 바로 쓴다. 그리고 나머지 안에는 뭐를 합성한 데 쓴다? 체지방 합성에 쓴다. 해야지. 왜? 봐봐. 얘 화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이거 보자마자 별표를 빡 쳐야지. 그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 표시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남았잖아. 그럼 숙신산도 뭐하고 연결시켜줘야 돼? 에너지원으로 연결시켜줘야지. 맞지? 자, 가겠습니다. 숙신산은 합의한 반추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겠네요. 순서 잘 보세요. 숙신산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다시 다른 미생물에 쓰인다. 그럼 얘는 타 미생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에너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타 미생물이 이걸 먹고 다시 뭘 싸내야 돼요? 대사산물로 싸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프로피온산. 이렇게 맞죠? 그 문장을 잘 읽으면 미안합니다.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한다. 그랬죠? 그럼 이 미생물은 이걸 먹고 뭘 생산한다? 프로피온산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한 재료로 이용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네요. 얘가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내면 얘가 다시 무엇을 합성하더라? 포도당을 합성한다. 물어볼게요. 얘는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역할을 하니까. 그럼 포도당을 합성하면 이 포도당이 합성되면 다시 누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잘 살게 되죠. 얘가 잘 살면 요거 많이 생산되겠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죠. 왜? 화자가 이렇게 보세요. 정리하면 이거죠. 어떻게든 이런 거네. 미생물이 포도당을 자신의 에너지로 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사산물로 뭐한다? 반추동물은 에너지로 쓴다. 이게 어떻게잖아. 맞아요? 34번이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답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34번에 그럼 답 몇 번이겠어요? 지금 이 어떻게를 한 문장 한 방에 정리한 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대사산물. 맞죠? 그럼 미안합니다. 대사산물 그 안에 포도당이 뭐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미생물의 에너지로 쓰인다. 그러면 반추동물은 그 중에 무엇을 이용한다? 대사산물을 이용한다.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글을 제대로 봤으면 지금 34번의 발문을 보고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이 가능한 이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거 뭐 물어보는 거다? 중심 내용 물어보는 거다. 중심 내용 물어봤으니까 머릿속에 중심 내용이 먼저 잡혀야 되고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다? 어떻게 반추동물이 에너지를 이용하느냐가 중심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1번 맞나 틀리나? 2번 맞나 틀리나? 3번 맞나 틀리나? 이런 거 안 한다. 됐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이거 남았잖아요. 지금 뭐 얘기했어요? 섬유소 얘기했지. 남은 거 뭐 남았어? 비섬유소. 그럼 비섬유소 얘기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비섬유소. 그런데 미안합니다. 15번 문장 가시죠.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비섬유소 이퀄 뭐예요? 녹말. 그럼 이 녹말과 비섬유소는 같은 단어입니다. 나중에 같이 쓰일 거예요. 분해하는 스트랩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S라고 정리할게요. S도 서식한다. 지금부터 뭐 얘기할 거라고요? S 얘기할 거라고. 이쪽으로. S 한번 가보죠. S. 이 미생물은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A, S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똑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읽어야 돼? 반주동물의 에너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미생물이잖아. 그럼 똑같이 가겠네요. 그래서요, 원래 정보량을 줄이려면 처음에 나갈 때 잘 읽어야 돼.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얘도 그럼 어떻게 쓰여야 돼? 이렇게 쓰여야 돼.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 뭐 하면 돼? 압축해서 제끼면 되지. 그거 스킵하고 가면 돼. 근데 새로운 게 나와. 그럼 새로운 거 나왔을 때 뭐 해주면 돼? 그때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 자, 계속 가볼게.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S도 서식하는데 이 미생물들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똑같네. 얘도 섬유소를 뭐로 분해해요? 포도당으로 분해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하면 돼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 나갈 때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왜 못 읽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보고 가야 될 거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가서 이거 중요할 것 같은 데를 막 체크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이해도가 확 떨어진다. 계속 갑니다. 앞에 걸 봤으면 여기가 편하게 나가요. 갑니다. 이때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한다. 똑같네요. 포도당을 분해한 다음에 얘가 자신의 뭐로 이용된다고요? 에너지 원으로 이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생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보세요. 이 글로 따진다면 여기 앞에 F로 따진다면 그럼 여기까지 똑같지. 그럼 모두 똑같아야 돼. 대사산물이 나오는 것도 똑같네. 계속 갑니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그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체크해야 돼요. 이거 왜 체크해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맞추고 간단 말이에요. 글을. 그렇죠? 똑같잖아요. 이것도 똑같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냐면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산성도와 관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 들어가잖아. 자, 대사산물이 나오는데 뭐에 따라서? 산성도에 따라서 대사산물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앞에 F에는 없었던 정보다. 놓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맞죠? 좀 더 하겠습니다. 산성도를 알려주는 수소 이온 농도는 책을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농도 지수 7.0 정도로 중성이고 나왔네요. 산성도에 따라 대사산물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중성 7.0. 이때 대사산물 나오겠지. 자, 중성일 때 대사산물 보세요. 생산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이 나온다. 중성일 때 아세트산. 그러면 아세트산을 보는 순간 바로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얘를 떠올려야지. 여기 됐어. 똑같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뭐로 이용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죠.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 나오네요. 산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대사산물이 바뀌겠죠? 녹말량이 충분한 생산 속도가 빠를 때 젖산이 대사산물로 반출된다. 젖산. 바뀌었네요. 대사산물. 맞죠? 반추위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로 이용된다. 자, 여기 보세요. 봐요. 프로피온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똑같네. 맞죠? 숙신산하고만 다른 거지. 봐요. 젖산이 역할을 몇 개를 하냐면 3개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3개. 직접 흡수돼서 뭐로 이용되거나 에너지원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뭐를 생산하거나 아세트산을 생산하거나 또는 이거죠. 프로피온산을 만드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로 쓰인다. 그러면 뭐를 만들어낸다?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낸다. 프로피온산을 만들려면 다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스킵. 그리고 아세트산은 어차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근데 아세트산 정보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도 뭐 하면 돼요? 스킵. 왜냐면 얘도 뭐 할 거니까. 어차피 에너지로 쓰일 거니까. 그럼 뭐예요? 아, 직사흡수돼서 에너지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뭐가? 젖산. 됐죠? 정보량일 때 확 줄여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기 동그라미, 에탄올 동그라미, 직접 흡수 동그라미, 아세트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다른 미생물의 뭐 프로피온산 또 동그라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글을 포기해버려요. 여기까지 됐죠. 자,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 얘기했어요? 비섬유소 얘기했죠. 여기서 뭐 얘기했어요? 섬유소 얘기했죠. 그럼 비섬유소는 어떻게 에너지로 이용되고 섬유소는 어떻게 에너지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설명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끝났네? 맞지? 더 이상 얘기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 가보세요.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여기도 밑줄 쭉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 그 문장 이거 아니에요? 맞죠? 문제점이지. 근데 이때 주의할 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내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화제와 글의 초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자, 화제가 뭐였죠? 화제가 뭐였어요? 화제가 뭐였어요? 얘기를 화제가. 화제가 뭐였죠? 그렇지. 어떻게 에너지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죠? 잘 생각하세요.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거. 화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안 돼요. 어떻게 연결돼요? 얘하고 에너지원이 어떻게 연결돼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연결돼요? 설명해보세요. 연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뭐예요? 문제점이라며요. 그 문제점이 뭔데요? 자, 그 문제점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성 떨어진다. 화제는 어떻게 에너지 이용하지? 이거였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용하지였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문제가 발생해.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여기 단락부터 부담 갖지 말고 읽으라고. 애들이 여기서 다 무너졌단 말이야. 이 글을 읽을 때. 이미 앞 두 단락이 너무 힘들었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근데 이 단락 왔더니 갑자기 문제점 나오고 뭐 나오니까 여기가 중요한가?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뒤에 내용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얘는 아니 화제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중으로 따지면 얘는 이게 아니잖아요. 메인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런 거 했었죠. 왜 정보에 사전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메인 정보가 있다고. 근데 지금 이거는 사전 정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붙었으니까. 메인 정보도 아니죠. 그럼 이런 정보를 뭐라고 하느냐? 메인 정보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경중으로 따지면 경이에요. 경. 그럼 얘는 보통 뭘로 출제하느냐? 만약에 문제로 물어보더라도 일지, 불일지밖에 안 돼.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최악의 경우에 자기가 이 지점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뭐 하면 돼? 일지, 불일지는 열심히 눈 돌리게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구분할 수 있어야 눈 돌리게 하는 거지. 이걸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밑줄하고 네모한 다음에 눈 돌리게 하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화제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화제를 계속 불러와서 글을 계속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요. 화제? 어떻게 에너지로 이용한다였어. 그럼 서면소하고 비서면소가 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 그런데 느닷없이 문제점이 나왔어? 그럼 얘는 마지막 단락이기도 하니까 얘는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구나.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부담이 되면 이건 잘 체크해놓고 뭐뭐 하겠다? 일지 불일지로 따져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안 돼서 학생들이 이 지점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반투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비섬유소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두 장. 녹말. 이런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실수 많이 해요. 글의 흐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정신 잘 차리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독서는 태도다. 자기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의 태도로 결정되는 거지 이게 자기가 잘 알고 모르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왜냐하면 이 정도는 중학생도 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습관만 하시면 돼요. 과도한 양의 녹말을 섭취하면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겠고요. S의 개체의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돼요. 젖산에다 체크해보세요. 젖산 다른 밑에다가 젖산 배출 밑에다 뭐라고 할래요? 산성도 높아진다. 왜? 젖산. 산성.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화 환경에서 왕성이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 L과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끝습니다. 보세요. 화재 관련성이 없는 이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L이 나왔습니다. L은 뭐가 높아지면 과도한 녹말 이 양이 많아지면 녹말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뭐가 늘어난다고요? 젖산이 늘어난다고요. 미안합니다. 젖산이 늘어난다고요. 젖산이 늘어나면 뭐가 증가합니까? 산성도가 증가하죠? 됐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L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세요. L은 뭐하고는 연결이 안 되냐면 에너지원 이용하고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얘는 추가하는 정보인 거예요. 추가하는 정보. 자, 계속 가죠.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젖산 농도의 증가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산성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항상성 유지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중성 유지. 맞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해하는 거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생장이 감소한다. 맞네요. 보세요.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되면 F는 자신의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에너지를 쓰니까 생장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 생장이 안 된다. 자, F가 생장이 안 돼요. 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산성도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산성도가 점점 높아진 거죠. 에너지가 소진돼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오케이. 이러다가 만약에 5.8 이하가 되면 뭐한다? 사멸한다. F 사멸. 자, 여기 보세요. F가 사멸되면 이거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이거지. 요거 섬유소에 비섬유소에?
섬유소죠. 그럼 F가 3열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섬유소 이용이 안 돼.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F3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섬유소를 뭐로 이용할 수 없다?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26번 문장.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오케이. 보세요. 이제 얘는 없어지는데 5.8이 되면 얘는 언제까지? 5.5까지는 계속 뭐 한다고요? 생장한다고요. 그러다가 S도 자신의 세포 외부 pH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5.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S는 뭐한다? 역시 사멸한다. 자, S가 사멸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안 되죠. 됐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는 겁니까? L만 남네요. 근데 L은 뭐를 생성한다고 그랬어요? 젖산을 생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L만 남으면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케이. L이 남으니까 이제 뭐만 생성된다고요? 젖산이 생성된다. 젖산이 많이 생성되면 다시 올라올게요. 이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급성 반추위 상성증 발병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급성 반추위 상성증이 된다는 얘기는 뭐하고 뭐가 없어지는 거다? F와 S가 없어지는 거다. 그럼 F와 S가 없어지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뭐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에너지로 이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얘와 얘가 어떻게 에너지로 이용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그 화제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만약에 마지막 단락이 부담스러우면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일지불지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된다. 물론 이 지점을 정리할 때도 당연히 앞에 나왔던 저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 보시죠. 자, 33번 가시죠.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정으로 해서 가장에다 동감하시고요. 가장 적절한 걸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 글에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핵심 정보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미생물로 뭐를 이용한다? 섬유소나 비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추시면 되겠고 일단 5번을 먼저 볼게요. 피부로 박터 숙신호젠 F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생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다 밑줄 해봅시다.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용해 생장 밑줄 하세요. 이게 뭐죠? 미생물의 생장 에너지원이죠. 맞죠? 포도당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잘 보시면 이게 아까 그랬어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일단 포도당은 지들이 이용하고 대다 산물로 반추위 동물을 이용하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의 줄기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5번. 미생물은 포도당을 자신의 에너지로 이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답은 5번. 됐어요? 그 다음 33번. 그 다음 문제예요. 번호가 똑같아요. A,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됐습니다. 일단 요게 A고요. 요게 B고 요게 C죠. 됐어? 요게 C.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범주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범주 구분하니까 범주 구분에 맞추시고 공통점 차이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4번 보세요. 4번에 같이 4번에 B와 C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그랬습니다. 산성도에 따라가 밑줄하세요. 자, 이게 왜 밑줄해야 되냐면 생각해봐봐. 지금 산성도에 따라 대사산물이 바뀐다는 건 뭐의 특징이에요? 얘만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4번 선택지에는 얘와 얘를 같이 묶어놨지. 그러면 얘의 대사산물이 산성도에 따라 바뀌어야 돼. 근데
L의 대사산물은 뭐밖에 없었어요? 젖산밖에 없어. 그러면 산성도에 따라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통점 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답 4번. 자, 이제 34번은 이해되죠? 답은 1번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가장 많은 오답으로 애들이 2번을 많이 골랐었습니다.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게 헷갈린 거예요.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과정 등에 생성한 포도당, 포도당이 몇 줄 하잖아. 애들이 왜 이걸 많이 골랐을까? 단어만 보고 답을 찾는 거야. 왜냐면 본문에 포도당이 있었거든. 뭔가 중요해 보이잖아. 포도당에 동그라미 열심히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답 찾을 때도 포도당 본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포도당은 누가 이용하는 거다? 미생물이 이용하는 거다. 여기도 포도당은 누가 이용하는 거다? 미생물이 이용하는 거다. 미생물의 에너지원과 반추위 동물의 에너지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마지막 35번.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자, 숙신산은 여기 있죠. 숙신산은 F의 대사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젖산은요 얘의 대사산물이에요. 맞죠? 얘와 얘 아세트산인가? 젖산 얘 그 다음에 얘의 대사산물. 맞죠? 그러면 눈에 앞 들어야 돼요. 뭐가 들어있냐 이제요? 얘도 뭐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산성도가 높을 때. 얘는 당연히 산성도 높을 때지. 그러면 젖산은 산성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는 산성도가 높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중성일 때잖아. 그러면 이 숙신산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숙신산하고 젖산하고 분류하는 가장 실적인 기준은 뭐이겠습니까? 당연히 산성도이겠죠. 맞죠? 그래서 35번에 3번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중성에다 배출하시고요. 중성일 때는 뭐는 살아남을 수 없고 뭐는 살기가 좀 어렵으니까 젖산은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은 3번. 결국 산성도에 따라서 젖산과 숙신산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선택지였어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봤고 이 지문 이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돼. 화제를 중심으로 봐야 정보량이 많은 건 읽을 수 있다. 그냥 읽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화제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